로봇도 있고요. 로봇과 기계적 매매라는 주제를 좀 다봤는데 뭐 오늘 장 좋았습니까? 누구에겐 좋았겠지만은 대부분에게는 안 좋았죠. 해서 금요일 힘 빠지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좋은 얘기. 저 어제 유튜브 영상 잠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오랜만에 좀 희망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로봇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만 원대부터 매매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조금 신뢰가 높아집니까? 자, 작년 말에 제가 삼성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2025년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연말에 나와버렸죠. 깜짝. 자, 그게 현실화되면서 로봇주가 올 초부터 급등을 했었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인가부터 해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로봇주는 대부분 M&A 모멘텀으로 올라갔지, 그걸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앞선 부분은 글로벌 1티어 기업과 비교하면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제 그 현대차의 자회사 보선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이 로봇이 그 또 유튜브 영상에 공개가 됐는데 깜짝 놀랐죠? 한 줄기 빛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중국의 1티어 로봇들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최소한 하드웨어 자체는 최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CG가 아닌지, 심지어는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놀라운 모션이었거든요. 엄청난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우린 제대로 된 기업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 한탄만 했었는데 그 어떤 섭섭함을 한 방에 날린 영상이었습니다. 자, 로봇 시장은 특히 인간형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추산하는 시장은 향후 6경원, 우리 돈으로 6경원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글로벌 뭐 투자은행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좀 추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모르겠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전 세계 몇 대입니까? 이게 17억 대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계치가 17억 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게 17억 대까지 늘어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냐면 100년밖에 안 돼요. 자동차가 발명된 게 언제입니까? 180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은 100여 년 만에 아예 없던 기계가 무려 17억 대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인간형 로봇이라는 것은 자동차와 비슷하게 향후 가정이라든지 공장, 회사에 다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17억 대로 계산하면 저는 무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격은 얼마냐? 예전 테슬라 옵티머스 근데 판다고 얘기할 때 가격이 약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될 겁니다. 2.5달러 계산하고 2.5만 달러로 계산하고 환율 1,450원 계산하면 그게 6경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아마 10년, 20년, 30년을 가게 되면 그런 시장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올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드디어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미국의 그리고 중국의 대표 로봇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 생산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뭐 당장에 우리가 가정에 쓸 수 있는 유용하고 가격도 뭐 리저너블하고 대량 생산 가능한 시점은 제 기준으로서는 203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고체의 본격 생산 시점과 딱 맞물려요. 희한하게. 자동차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밖에 있죠. 주차장에 있고. 근데 로봇은 가정에, 집에, 실내에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전고체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겹쳐지는 2030년 정도를 우리가 어떤 본격 성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5년이 남았는데 아마 그 사이에 관련주들 중에서 텐베그도 나오고 100배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가 이런 희망찬 롱텀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지만은 문제는 당장은 괴로운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퍼밸류가 높은 이 로봇주들은 공매도 공격의 주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로 볼 때는. 공매도 공격 아마 제대로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아무리 롱텀 희망찬 회사라도 당장 눈앞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가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그런 말도 있죠. 아마 그런 생각을 잠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정이 가는 종목이라도 기계적인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으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주 정말 희망찬 섹터입니다. 하지만 물렀을 때와 나설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공매도 스트레스 구간만 지나가면 또 롱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로봇스트에 많거든요. 어쨌든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오늘 제가 8시부터 공방을 또 진행을 하는데, 그럼 또 로봇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로봇 얘기 충분히 다 드렸고요. 예,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주제는 강한 변동성을 돌파할 투자 전략과 퀄리티 기업인데, 특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두 가지 섹터인데, 첫째는 반도체 투자법입니다. 아이고, 또 반도체야? 아, 중요하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죠. 섹터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지의 관점에서 과연 반도체 주식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비중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냐하면 다음 주가 반도체에도 대단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짧은 반등으로 끝나느냐, 롱텀하게 가느냐, 달린 게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엔터주. 제가 원래는 엔터주 안 가져가시면 분명히 섭섭해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관점인데, 오늘 중국 관련 뭔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하이브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이브에. 그래서 관련된 것 같이 볼 테니까 잠시 후 8시에 우리 공방에서, 진짜 주식 공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